양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대 양로선이 양식태우권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네, 모르시는 표정들이. 네? 네. 양로선의 둘째 아들이 양반우입니다. 양반우. 예. 양식태우권에서도 소가태우권을 주로 사용을 했고,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실질로 그 실전에 굉장히 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기공의 능공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사용을 하고 마음대로 운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양건우입니다. 양건우의 아들이 양진고의 그 외손이 조유빈 노사, 요즘 양식태우권 연습하시는 그쪽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가태우권을 위주로, 여기서 소가 중가의 구분은 동작의 크기라든가 기운의 크기를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소가, 중가, 대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8대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8대결은 18구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양반의 제자 오맹렬이라는 사람이 저서에서도 18대결에 대해서 논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8대결은 18개의 문장과 72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태우권의 경력, 경적, 경법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구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태우권이 원래 전통적으로 전수가 될 때 구결로만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글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와전이 되거나 또는 글자가 약간 오타가 난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자기 수제자라든가 또는 자식들한테는 그 비결을 전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18세기는 왜 18세기를 하면 중간에 제자가 있어요. 궁제, 양비, 이제, 장중 이런 식으로 제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름이 얻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13세에 대해서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13세라는 거는 그 오행이 있어요. 오행 들어보셨죠? 오행은 5가지 복법을 말해요. 진퇴, 오, 반, 정 이거를 오행과 그 다음 8가지 수법 분비, 제한, 세열, 주고. 근데 여기서 보시는 리는 이게 사실 날짜예요. 날짜인데 그 중국에서 쓰는 리자가 한국에서는 그 한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요즘 이제 나오는 책들에서는 이 날짜가 날짜로 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용어상 우리나라에서 좀 읽다 보면 조금 분날, 제한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의 명칭이 착오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일자로 이제 제가 그냥 썼습니다. 18세계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뭐 이런 글씨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다음 이제 보시면 이 18세계의 내용의 설명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동은 양팔에 있다는 건 동경은 밀어내는 힘이에요. 풍선처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그래서 이 밀어내는 힘을 사용을 할 때는 양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분경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오른손에 또는 왼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양팔에 은염을 두고 밀어내야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 근데 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상대가 밀려오는 기세를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쟤는 손등이 있고 아는 허리 공격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13세라는 기술을 좀 먼저 외우고 이게 분경이고 이게 비경이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다음에 기술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 같은 경우는 팔꿈치 말하죠. 구부려서 사용을 해요. 그 다음 고는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기댈 때는 어깨라든가 가슴, 또 진식 같은 경우는 배절부 등으로 기대는 동작.
그래서 배절구, 양식에서는 배절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던지는 운수. 운수는 손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간다고 해서 운수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겠고요. 후퇴는 도련우예요. 현대태극권에서는 도건계인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예, 아마 도건계인인데 왜 도련우라고 해야지? 양식태극권에서는 원래 도련우라고 했고, 후대에 현대태극권을 만들어가면서 도건계인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좌고는 상전, 안전, 수전, 족전. 좌고라는 것은 단편을 말해요. 단편 동작을 하면 단편 동작에서 삼전이라는 것은 수전, 안전, 족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한 이 안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코에다가 맞춰요. 그래서 높이가 코와 같고 그 다음에 시선, 코, 그 다음 발. 이것을 삼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좌삼전, 우칠성 이런 말이 이제 태극권 요결 중에 아까 진사범님 이런 동작들 구결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칠성은 7가지 공격하는 부위를 말해요. 예. 옛날에 이제 북두칠성을 같이 따지고 할 때 머리, 양 어깨, 팔꿈치, 손목, 예. 골반, 무릎, 발목. 상대가 가까울 때는 무릎이라든가 예. 팔꿈치 주라든가 또는 고경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칠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정은 친법이에요. 진퇴고반정에서 전 예. 입신중전 예. 중심에 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 예. 그것을 말하고요. 중은 이제 신체의 중심 예. 그리고 쌍중 예. 그 다음 간정 그 다음 허, 실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제양비, 상대의 공격을 가로막아서 방어하고 보다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분경은 원과 탱이 있어요. 원은 둥글게 만드는 거고요. 탱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둥이나 탱만을 원하지 않고요. 둥과 탱을 동시에 원은 3개의 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손목, 팔꿈치, 어깨에서 3개의 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분경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분경을 사용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 기술에서는 절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3개가 동시에 원을 만들어주고 또한 탱으로 뻗팅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근육에서 나오는 힘을 사용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술로 발전이 되지만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기운이라는 경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기운이 내 팔을 밀어내고 또 기운이 가득 차서 분경이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분경을 놓고 여기 보시면 이 원이 있어요. 이 원이 왜 그럴까? 태극권을 이제 수련하면서 장중 소기구라는 이런 손바닥에 기운이 형성이 돼요. 근데 손바닥 위에 공을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마음대로 나갔다 마음대로 들어갔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구라는 거는 내가 큰 공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 공을 안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됩니다. 양식태극권에서는 3도 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견기권, 요기권, 과기권. 견기권의 기운은요 한 1m 정도의 기운이 형성이 돼요. 이 띠의 형태로 또는 나의 보호막의 형태로. 그 다음 허리는 80cm 정도. 예, 골반은 과라고 해서 거의 1m 내외에 이런 기운의 형성이 되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 실력이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경을 사용할 때 여기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분경은 회전을 시켜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예, 이렇게 밀어내는. 근데 손의 회전뿐만 아니고 기운을 누르면서 그 기운을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음은 이재장. 상대의 밀려오는 기세에 따라서 힘이 올 때 끌어들여 잡고 또는 이끌어 변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이 같은 경우 상대의 힘이 밀려 나오는 것을 잡고서 끌려고 하지 않고요. 그 힘을 나의 중심축에서 흘려보내는 동작이에요.
예. 하지만 이 중에서는 분경으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흘려버리고 끌어줘야지 상대가 또 밀려오는 힘이 약한데 나만 끌어당기면 안 되죠. 여기에는 이제 사기종이 필요합니다. 아까 진사범이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경점은 촉골, 뼈가 위에 요골, 촉골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톱처럼 상대의 팔을 걸어서 올 때 톱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팔을 걸어서 끌어당기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미경이라는 또 미세라는 이런 자세를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이라는 기운을 또 습득을 하는 게 방법이라고 하고요. 미 같은 경우는 가벼워야 되고 상대를 쓰다듬으면서 또는 문지르면서 가볍게 당기는 느낌으로 미경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동작에서 음량이 존재를 해야 돼요. 내가 밀어내는 힘과 또 기운이 당기는 힘을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의 신체의 중심축에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재경, 재중수배. 쟤는 이제 힘을 한데 모아서 앞으로 한경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경법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분경은 되게 어깨 높이로 이제 분경을 사용을 하는데요. 재경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어깨보다 약간 밑으로 떨어뜨리고 상대를 밀어내는 힘. 근데 손에서 밀어내는 힘, 손목에서 밀어내는 힘이 아니고요. 손목과 팔꿈치에서 앞으로 통나무가 회전을 하듯이 앞으로 탄력을 밀어내는 힘이 재경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힘이 올 때 똑같게 회전을 시키면 상대의 힘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파경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재경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재경의 기운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재요. 안은 상대의 힘이 올 때 알을 눌러서 차단하거나 또 앞을 향해서 밀어내는 거고요. 안과 추는 여기 보시면 안과 추는 안추 상전이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상대의 힘이 올 때 그걸 눌러서 미는 게 아니고 그저 허리에 방송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 힘을 가지고 밀어내는 그런 상태의 경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은 너무 짧기 때문에 거의 설명이 하기가 어렵고 또 안경을 사용하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안경이라는 경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궁에 대해서 나오죠. 이 부분에서 상대의 힘을 제대로 받아서 떨어뜨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공격하는 걸 말하고요. 안경은 이렇게 위에서 사살표정이고 대기구를 앞으로 방향을 해서 밀어내는 경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십지는 이 채 보면은 딸채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예전 이제 고서에서는 손수련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 딸채, 이 채자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많은 이제 태국권사들의 책에 따라서 약간은 아직도 손수련을 사용하는 채를 사용하기도 해요. 뭐 진사범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에 와서 이 손수련이 있는 게 사실은 원숭에 가깝다고 하는데 뭐 중국조차도 그 한문을 자기들끼리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딸채라는 거는 우리가 그 버드나무 잎이 있잖아요. 버드나무 줄기가 있고 그럼 체제 십지라고 그래요. 체제 십지는 10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라는 경법은 움켜쥐는 힘이에요. 상대의 팔을 또 상대의 혀를 상대의 약한 부분을 움켜쥐는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져서 끈지르는 것처럼 사용하라는 게 체경이에요. 십지라는 건 10손가락이죠. 그래서 또는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매를 잡고 따듯이 강하게 맹렬하게 공격하는 게 이 체경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꺾는 것은 강해야 됩니다. 과일 꺾거나 또는